자, 저번에 그 30페이지에 필수예제 13번까지 얘기를 하고 필수예제 14번을 하다 말았는데, 네, 30페이지에서는 39번 문제를 하나 풀고 넘어갈게요. 39번 문제에서 이제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얘기 했어요. A라는 다항식을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Q가 되고 나머지가 R이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이때 강여가 A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B하고 Q를 어떻게 한 거죠, 이건? 곱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랬지. 검산식이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그걸 이제 요 39번 문제에다 한번 적용을 시켜볼게. 여원아, 지금은 얘를 얘로 나눴더니 몫이 이거고 나머지가 이거인 상황이거든. 얘를 그러면 요런 형태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봐봐. 여기서 지금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이 문제에서는 누구를 누구로 나눴대요, 지금? 응? 이 문제에서 누구를 누구로 나눴대? fx를 2x 플러스 4로 나눴죠. 그죠? 요걸로 나눴더니 몫이 뭐가 됐대? 몫이 qx가 됐고 나머지가 뭐가 됐대? 자, 그럼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이렇게 써져 있는 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걸까? fx는 곱하기 qx 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쓰는 게 제일 중요해. 이 문제에서는 얘를 써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죠. 자, fx를 이걸로 나누었더니, 그래서 여기 묶어서 쓸게요. 요걸로 나누었더니, 아니 그냥 쓰자 얘는. 자, 이걸로 나누었더니 몫이 qx, 몫 곱해주시고 나머지가 r. 자, 요렇게 스타트를 해주는 거야. 이런 식이 성립을 하는데, 근데 이번에 궁금한 건 뭐냐면 그 똑같은 fx를 이번에는 x 플러스 2로 나누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게 질문이에요. 그럼 x 플러스 2로 나눴으니까 요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얘로 나눴을 때 몫에 해당되는 걸 써주고, 그 다음에 하영아 얘 뒤에다가는 뭐에 해당되는 걸 써주면 돼? 나머지에 해당되는 걸 써주면 되잖아, 그치? 그런데 위에 줄에 있는 식하고 밑에 줄에 있는 식을 비교해 보니까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가 잘 보여요. 자, 위에 줄에 있는 식에서 이걸 그냥 2로 한번 묶으면 어떻게 될까? 2 괄호 x 플러스 2 이렇게 할 수 있지. 아니? 그러면 여기 있던 x 플러스 2가 여기에 그대로 나왔으니까 그럼 이 뒷자리에 들어갈 건 뭐냐면 x 플러스 2랑 곱해져 있는 녀석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근데 x 플러스 2 앞에는 2가 곱해져 있고 x 플러스 2 뒤에는 qx가 곱해져 있어. 그지? 그러니까 2하고 qx를 갖다가 여기다 같이 넣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2qx 여기다 2qx를 넣어주면 그러면 이제 요만큼하고 요만큼은 완전히 같다라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죠? 2 들어가 있고 x 플러스 2 들어가 있고 qx, 여기도 2 들어가 있고 x 플러스 2 들어가 있고 qx 완전히 똑같죠, 여기까지는. 그러면 이 뒤에 나머지 부분은 건드릴 필요가 없죠. 그죠? 여기는 그대로 r이라고 쓰면 되겠다. 그래서 x 플러스 2로 나누었을 때 몫은 2qx가 되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r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몫은 2qx, 나머지는 r. 요게 39번 문제의 답이고요. 이런 식으로 위에 필수예제 14번도 진행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31쪽으로 가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볼게요. 조립제법은 여러분들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풀 때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하느라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걸로 직접 나눗셈 하는 방법 배웠잖아. 네. 그쵸? 근데 직접 나눗셈을 해보니까 식이 되게 막 길잖아요. 그죠? 직접 나눗셈은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 그런데 지금처럼 어떤 다항식을 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 1차식으로 나누는 경우에는 직접 나눗셈 하지 않고 간단하게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조립제법입니다. 나눗셈을 간단히 하는 방법이에요. 자, 조립제법 어떻게 하냐면 자, 먼저 이 식을 보면서 숫자들을 쭉 쓰는 거야. 개수들을. 성빈아, 요거는 3차항의 개수가 3이죠? 그죠? 2차 항의 개수는 뭔가요? 4죠? 그러면은 여기다 4 써주시고 그 다음에 3차 항이 나왔고 2차 항이 나왔으면 몇 차 항이 나올 차례지? 1차 항이 나올 차례지. 근데 이 식에 지금 1차 항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1차 항이 안 보이면 반드시 그 자리는 0이라는 숫자를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나눗셈 할 때랑 똑같이. 그리고 나서 1차 항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 상수항이잖아. 상수항 지금 얼마냐면 -5. 자, 이렇게 숫자 4개 써주시고 그 다음에 나눗셈 할 때처럼 이렇게 니은자 써준 다음에 요 앞자리에다가 뭘 써주냐면 이 녀석을 0으로 만드는 x값을 써주는 거예요. 얼마니 하느라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그쵸. -1을 여기다 딱 쓰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1을 써주시고 자 그럼 이게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조립제법을 한 준비가 된 거고 자 이제 갑니다. 첫 번째 있는 숫자는 그대로 내려가지고 밑에다 써주세요. 그 다음에는 계속 어떻게 가냐면 앞에 있는 숫자랑 얘랑 곱해서 다음 칸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하고 3하고 곱하면 -6이잖아. 여기다 -6. 자, 그 다음은 위에 있는 숫자랑 아래에 있는 숫자는 더해가지고 내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2. 그럼 또 그 다음 어떻게? 앞에 있는 숫자랑 밑으로 내려온 숫자랑 곱해가지고 그 다음 칸. 이렇게. 그럼 하늘 얼마니? 4. 그럼 또 0이랑 4랑 더해가지고 밑으로. 여기도 그러면 4겠죠. 그럼 또 맨 앞에 있는 숫자랑 밑에 있는 숫자랑 곱해가지고 다음 칸으로. 이렇게. 그죠? 여기 얼마? -8. 자, 더해가지고 밑으로. 마이너스? 더해가지고. 14.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조립제법이 끝나는 거고요. 조립제법을 마치고 나면 항상 마지막 숫자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딱 잘라주세요. 자, 왜 자르냐면 앞에 있는 숫자들은 뭘 의미하는 부분일까? 여기는 몫을 의미하는 부분이고 끝에 나온 이 숫자는 나머지를 의미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그냥 눈에 보이는 거 그대로 이거 -13이 나머지가 되는 거고요. 나머지가 -13. 자, 이제 요 앞에 있는 요 숫자들은 이제 식을 의미하는 건데, 몫을 의미하는 건데, 끝에서부터 순서대로 4가 상수항. 그럼 요 앞에 얘는 몇 차항? 상수항 앞에는 1차항. 그럼 여기다 x 하나 붙여주시고, 또 그 앞에는 몇 차항? 2차항. 그러면 x 제곱 하나 붙여주시고, 이렇게 하면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상수항에다가 부호 빠졌으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몫은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써주면 됩니다. 이게 조립제법이고 아주 많이 쓰게 돼요. 3차, 4차 방정식 풀 때. 그래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40번 있죠, 40번. 40번에 뭐 굳이 A값, B값, R값을 찾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40번에 나와 있는 그 식을 조립제법을 한번 여러분들이 새로 해서 목과 나머지를 찾아보세요. 40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보이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서 조립제법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네, 조립제법 다들 잘 했네요. 그래서 이 과정만 채워보면은 이렇게 돼서 B가 1이고 A는 3이고 이렇게 해서 R도 3이 돼서 답은 7이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립제법을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에 필수예제 15번에 2번을 보면요. 얘도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왼쪽 문제랑 똑같이 조립제법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개수부터 써보면 2 마이너스 5
플러스 5, 3 이렇게 되고요. 자,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 여기 오는 거라 그랬잖아. 그치? 그럼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이면은 성빈은 얼마죠?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양변을 2로 어떻게 해야 돼? 양변을 2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나누면은 2가 밑으로 가야지요. 2분의 3, 2분의 3. 자, 2분의 3으로 조립제법을 할 거예요. 조립제법 과정 자체는 똑같습니다. 보세요. 2 되고 3 되고 마이너스 2에 곱하면 마이너스 3에 더하면 2에 3에 6. 조립제법 자체는 똑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1번과 다른 건 뭐냐면 1번 문제는 x의 개수가 1이었는데 2번 문제는 x의 개수가 2가 됐죠. 이렇게 나누는 식의 x의 개수가 1이 아닌 경우에는요. 요 숫자로 이 몫을 한번 나눠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생각하면은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몫인 것 같지만 지금은 여기 앞에 x 앞에 2가 붙어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진짜 몫은 이거를 2로 나눠가지고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몫을 써줘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쓰면 되고 나머지는 원래 거 그대로 쓰면 되는데 자, 왜 이 문제는 여기 2가 붙어 있으면 왜 몫을 2로 나눌까? 강효가 왜 2로 나누죠? 그 이유를 지금 아까 알고 있냐고 물어본 거였거든. 자, 여러분 봐봐. 내가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서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한테 2x세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3 똑같은 식입니다. 위에 있는 이 똑같은 식을 자, 만약에 얘를 x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나눠보세요 라는 문제를 내면 조립제법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건 똑같고 이 마이너스 5 플러스 3은 똑같고 자,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 찾으면 이것도 얼마죠? 2분의 3이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위에 있는 2번 문제하고 내가 밑에다가 낸 문제하고 조립제법이 100% 똑같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 나왔던 이 몫 있잖아. 그치? 이 몫은 이걸로 나눴을 때 몫을 말하는 거예요. x의 개수가 1일 때 몫을 말하는 조립제법인 거예요. 그 우리는 이걸로 나눈 몫을 찾기 위해서 자, 얘보다 얘는 곱하기 2가 되어 있는 거잖아. 2배만큼 더 큰 걸로 나눈 거야. 그러면 몫은 2분의 1로 줄어들어야죠. 그치? 그래서 요걸로 나눈 몫을 요 앞에 붙어있는 숫자로 나눠줘야 진짜 몫이 된다는 겁니다. 조립제법을 할 때 조심할 점입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를 풀 때도 보세요. 밑에 그 41번에 1번 있죠? 41번에 1번을 풀 때도 지금 보면 자, 여기도 보면 여기 3x-1 여기 3이 있단 말이야. 요거 보는 순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앞에 3이 붙어 있으면 몫을 구할 때 나누기 3을 해야 되네. 이거 생각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그치? 자, 한번 해볼게. 3, 마이너스 7, 11, 1 한 다음에 자, 요거를 0으로 만드는 x값 영원아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은 얼마일까? 3분의 1이죠. 그럼 우린 3분의 1로 조립제법을 진행할 거예요. 자, 하늘이 해보자. 여기 얼마 내려오고 여기 첫 번째 칸은 그냥 그대로 내려오고 3. 자, 그럼 이렇게 해서 3분의 1이랑 3이랑 곱해서 이거 가는 거죠. 네. 그럼 얼마일까? 3분의 1 곱하기 3 1. 1. 자, 그 다음 위아래 더해서 내려오는 거죠. 얼마일까? 마이너스. 그렇지. 또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해서 여기 마이너스. 그쵸. 더해서
9 곱해서 3. 자, 더하면 4. 자, 이거 잘라내시고. 자, 그럼 마지막에 나온 4가 나머지죠. 나머지는 변할 일이 없어요. 얘는 무조건 그냥 이거 나머지 쓰면 되고. 지금 우리는 3x로 시작하는 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몫으로 보지 말고 얘를 어떻게 해주라고? 3으로 나눠주라고. 그러면 숫자들이 1, 마이너스 2, 3 이렇게 바뀌겠죠. 그렇게 바꾼 다음에 x제곱, x 그리고 상수항 이렇게 만들어줘야지 진짜 몫이 나온다. 그죠? 조립제법에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은 여러분들 해보시고 우리 뒤로 넘어가서 쭉쭉 가서 항등식으로 가보겠습니다. 항등식 36페이지. 자, 36페이지 항등식. 자, 항등식하고 방정식은 정확하게 차이가 뭐냐라고 물어보면은 정확하게 잘 대답을 못하는데 항등식과 방정식은 완전히 서로 다르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만약 x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식을 만나면 얘는 하영아 무슨 식이지? 이거야 이거야? 방정식입니다. 그쵸? 방정식. 얘가 왜 방정식이냐면 이 식은 x 자리에다가 얼마를 넣어야지만 맞는 말이 되죠? 마이너스 5를 넣어야지만 맞는 식이 돼요. 마이너스 5 말고 다른 값을 넣으면 다 틀린 식이 되죠. 이런 식을 우리는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특정한 값을 넣어야지만 참이 되게 하는 등식. 이게 방정식이야. 그런데 자, 만약에 자, 이렇게 써 있는 식이 있다. 언뜻 보면은 뭐 이거나 위에 거나 뭐 정리하면 똑같을 것 같지만 얘는 요렇게 분배 법칙을 해보면 요렇게 하면 하느라 분배하면 어떻게 되죠? EX 어, 플러스 거기에서 빼기 x 빼기 1 하면 어떻게 될까? 얘랑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x라는 거는 x가 2개 있어요 이런 말이잖아. X 그쵸? x 하나가 남으니까 x 그 다음에 5 플러스 5지. 네. 자, 좌변하고 우변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생겼어요? 완전히 똑같은 모양의 식이죠. 그러면 이때는 아까랑 약간 얘기가 다릅니다. 아까는 x 자리에다가 꼭 마이너스 5를 넣어야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좌변도 x 플러스 5고 우변도 x 플러스 5예요. 성빈아, 요 식에다가는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지 맞는 말이 돼요? 그럼 1 넣으면 틀린 말이 되나? 그럼 다시 물어볼게. 요 식에다가는 x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지 이게 맞는 식이 돼요? 정답. 그쵸? x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되잖아. 뭐 1을 넣든 100을 넣든 1000을 넣든 무조건 좌변과 우변이 같잖아요. 이런 식이 항등식입니다. 그죠? x 자리에 아무거나 넣어도 항상 같은 식.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식 자체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 항등식이라고 하면 어떤 값을 대입해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 요 개념 하나 하고 모든 항등식은 자, 써보면 모든 항등식은 좌변에 있는 식의 모양과 우변에 있는 식의 모양이 똑같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겨야 그게 항등식이다. 요 정도 개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시 항등식하면 항상 x자리 뭘 넣든 항상 성립하는 등식. 두 번째는 좌변의 모양과 우변의 모양이 완전히 어떻다? 똑같다. 그치? 요게 항등식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 이런 항등식을 이용해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자, 39쪽으로 가볼게요. 39쪽. 자, 39쪽에 필수 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항등식 했을 때 핵심적인 개념 두 가지가 항상 x자리 뭘 넣어도 항상 성립한다 라는 거 하고요. 두 번째는 좌우변이 쌍둥이다. 똑같이 생겼다. 이 두 개가 항등식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러면 요런 이제 필수 예제 1번 같은 것을 풀 때 쌍둥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좌변에 있는 거를
쫙 전개를 시켰을 때 우변에 있는 식하고 완전 똑같은 식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럼 이거 전개 한번 시켜볼게. 자, 이렇게 하나씩 전개시켜볼게요. 성빈이가 해보자. 전개하면 어떻게 돼, 성빈아? 그 다음에 또 좋아요. 자, 이게 좌변을 전개시킨 건데 이 전개시킨 모양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x세제곱은 자기 혼자 있어야 돼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하고 요거는 둘 다 하영아 x제곱항이죠. 그럼 이거는 이렇게 둘이 따로 떼어놓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 게 더 보기가 좋을까? 묶어서. 자, 괄호 열고 뭐라고? 맞아요. 이렇게 쓰는 게 보기가 좋겠고,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x하고 마이너스 ax 같은 경우도 x에 대한 1차항이잖아, 둘 다. 얘네도 묶어서 그러면 묶어서. 자, 마이너스로 묶어주고 괄호 3 플러스 a 하고 x 이렇게 붙이면 어때요? 다시 분배 법칙하면 똑같이 나오겠지, 그치? 맞죠? 그 다음에 끝에 플러스 3. 자, 요렇게 써주는 것이 좌변을 깔끔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런 거 우리 x에 대한 무슨 차순이라고 그래요? 내려가고 있잖아, 그지? 3차항, 2차항, 1차항, 상수항 내려가니까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예쁘게 해주는 거야. 그렇게 정리를 해줘야 우변에 있는 식하고 비교하기가 좋거든. 우변은 이미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가 끝나 있죠.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양쪽을 보면서 비교할 수 있는 포인트가 4군데나 있는 거예요. 3차항, 3차항 비교하고 2차항, 2차항 비교하고 1차항, 1차항 비교하고 상수항 비교하고 이렇게 다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x세제곱이랑 x세제곱은 뭐 똑같이 생겼으니까 패스.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우변에 어디랑 똑같아야 돼? 그쵸. 얘네 둘이 똑같이 x제곱의 개수니까. 보이니 하느라? 그러면 요거는 요 부분은 뭐랑 똑같아야 돼? 마이너스 2 맞아요. 이렇게 똑같아야 되고, 그치? 그러면은 강여가 요 부분은 누구랑 똑같아야 돼?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으면 풀리는 거예요. 그치? 항등식을 바라볼 때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예쁘게 정리해놓고 부분 비교해서 보는 겁니다. 그럼 뭐 다 찾을 수 있지. 여기부터 볼까? 요거부터 볼까? 요거부터. 자, 어차피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3 플러스 a하고 2가 같은 거라고 보면 되죠. 그럼 a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인가? 그쵸? 자, 이렇게 a 값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자. 여기 봅시다. a가 좀 전에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얼마예요?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마이너스 2가 b하고 같네요. b는 마이너스 2. 자, 그리고 요 부분을 보면은 그대로 c가 3 이렇게 비교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다 전개시켜가지고 아주 그냥 단순하게 딱딱딱딱 비교하는 방식, 요런 방식을 우리가 개수 비교법 이렇게 불러요. 항등식을 풀어내는 방법 중에 개수 비교법이라는 방법입니다. 전개시켜서 비교하는 거. 그지? 자, 그러면 요런 형식으로 풀 수 있는 거 밑에 한번 따라 해보자. 45번 한번 해봅시다. 45번. 어렵지 않아요. 그냥 전개시켜서 잘 비교만 하면 돼요. 해봅시다. 네, 밑에 45번 한번 답 찾아볼게요. 자, 45번에서는 우변만 잘 전개시켜서 비교하면 되겠죠? 좌변은 x세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 우변을 잘 전개시켜보면 a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a x제곱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차항이 c 마이너스 b가 되겠네요. c 마이너스 b x가 나오고요. 마지막에 마이너스 c 이렇게 전개됩니다. 이렇게 전개가 됐으면 이제 좌우변 비교 가능하죠. 그지? 비교 가능하다. 좌변의 x 세제곱의 개수가 성빈아 얼마였어요?
좌변의 x 세제곱의 개수. 좌우 몰라? 좌우 등식의 등호의 좌측 1이죠. 그 1이라는 개수는 우변의 누구랑 같아야 되나? 자, x 세제곱의 개수는 우변에서도 x 세제곱의 개수하고 같아야지. 맞니? 자, 야무지게 말해봐. 1은 누구랑 같아야 돼? A. 그지? 이거랑 같아야 돼. 맞죠? 자, 좌변에 x제곱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x제곱이 안 보인다는 건 x제곱의 개수가 얼마란 뜻? 0이란 뜻. 우변에서 x제곱의 개수가 누구예요? 그죠? 여기까지죠. 요것이 그럼 얼마다? 0. 그쵸? 얘는 좀 전에 1이었고. 자, 그 다음에 좌변의 x의 개수는 누구예요? 그치? 마이너스 2죠. 우변의 x의 개수는 누구예요? 그럼 얘의 값이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좌변의 상수항이 누구예요? 좌변의 상수항 플러스 1. 우변의 상수항은 요게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요거 자체가 1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럼 여기서 a 값 1 나오고요. 요거 a랑 b랑 똑같으니까 b도 1 나오고요. 여기서는 마이너스 c가 1이니까 c는 마이너스 1 나오고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쵸? 전개만 시키면 되는 문제니까 비교할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 그리고 이렇게 푸는 방법을 하여가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 개수 비교법. 그쵸? 개수 비교법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위로 올라가 보면 이제 자, 2번 문제를 볼게요. 2번. 필수예제 1번에 2번. 자, 식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얘도 우변을 다 전개시켜가지고 정리해서 풀어도 돼요. 1번처럼. 근데 이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전에 항등식이라고 했을 때 항등식이라고 하면 첫 번째로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었잖아. 그지? 항상 성립. 항상 성립이라는 건 내가 이 식에다가 x자리에 0도 넣어도 되고 1도 넣어도 되고 뭐 100도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번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풀어볼 거냐면 요 식에다가 x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좀 넣어보려고 그래. 다 전개시키기 귀찮을 때, 다 전개시키기 힘들 때, 그치? 그때 x자리에 적당한 숫자를 넣어가지고 abc를 찾을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0부터 한번 넣어봅시다. 자, 0을 넣었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봐봐, 이게 지금 크게 우변이 크게 하나, 둘, 세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x에 0을 넣는 순간 두 번째 덩어리의 이 부분이 0이 되죠. 세 번째 덩어리도 이 부분이 0이 되죠. 그죠? 그러면 덩어리 자체가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첫 번째 덩어리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쪽 다 날아가고. 그러니까 계산이 편해지는 거지. 자, x에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이거 날아가고 마이너스 2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우변은 방금 말한 것처럼 뒤에 덩어리는 다 날아갔고 요것만 남았는데, 자, a 있고요. x자리 0 들어갔으니까 요 괄호는 1이 됐죠. 1이 곱해져 있고요. 또 x자리 0 들어갔으니까 요 괄호는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럼 마이너스 2가 이렇게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다 곱해봤자 마이너스 2a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a랑 같아요. 하영 a는 그냥 얼마야? 1인 거죠. 이렇게 x자리에다 0을 넣어봤더니 a 값이 바로 나오는 거예요. 편하잖아. 그치? 이런 방법이 가능한 문제는 이런 방법으로 푸는 게 좋겠지. 자, 지금 x에 0을 넣어봤어.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로 x자리에 얼마를 넣으면 좋을까? 강력이라면 얼마를 넣어보겠어, x자리에? 마이너스 1. 그쵸,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은 요 부분을 0으로 만들 수 있는 값이죠. 요런 걸 0으로 만들잖아. 그치? 마이너스 1이.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첫 번째 덩어리 사라지고
세 번째 덩어리 사라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아마 b 값을 찾을 수 있겠네.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좌변부터 넣어야 되니까요. 하영아, 좌변에 x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면 어떻게 돼?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맞아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자, 날라갔고 날라갔으니까 요것만 남았죠. 그죠? 자, b 곱하기 여기 x가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1 됐죠. b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요 괄호는 얼마가 됐을까? 그쵸.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그죠? 자, 그러면 좌변을 계산한 게 6이 되겠고요. 우변은 이거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3b가 되겠네. 그지? 3b. b 값은 얼마? 2가 되겠죠. 그쵸? b도 찾았습니다. 자, 세 번째로 하나의 값을 넣어보면 이제 끝날 것 같아. 세 번째로 하늘아 혹시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보이니? 1은 안 돼요. 1보다 더 쉬운 게 있어. 우리가 맨 처음에는 0을 넣었잖아요. 0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었죠. 그 다음에는 마이너스 1을 넣어봤잖아요. 마이너스 1은 이 빨갛게 색칠된 부분을 0으로 만드는 x값이었죠. 그럼 아직 남아있는 게 누구죠? 그쵸. 얘를 0으로 만드는 x값인 2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x자리에다가 2를 딱 넣는 순간 자, 요거 x-2가 포함되어 있는 요런 부분들이 0이 되니까 첫 번째 덩어리 0으로 가고 두 번째 덩어리 0으로 갑니다. 그죠? 그럼 좌변부터 해볼게요. 좌변 요거 계산하면은 8-12-2가 되겠고 우변에는 날라갔고 여기에 2가 들어갔어. 그러면 c 곱하기 2 곱하기 3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마이너스 6 여기는 6c 이거네. 하영아 c는? 그렇죠. 자, 이 방법 어때요? 아까 처음에 썼던 방법이 조금 어떻게 보면 단순한 느낌이잖아. 그지? 다 전개시켜서 딱딱딱딱 비교하는 거. 그죠? 단순한 방법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1번에 비하면 약간 좀 뭐랄까 좀 세련된 느낌이죠. 그런 느낌 안 드니? 네. 그러니? 1번은 조금 단순 무식한 방법이고 2번은 약간 좀 이렇게 좀 한 차원 높은 방법인데 단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는 문제가 어느 정도 그걸 쓸 수 있는 형태로 나와야지 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대입했을 때 더 복잡해질 수 있거든. 지금처럼 뭔가를 대입했을 때 A, B, C 중에서 뭐가 이렇게 싹싹 사라질 때 있잖아. 0으로 되면서 딱 사라지는 그런 문제에다가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우리는 수치 대입법 이렇게 불러요. 항등식을 풀어내는 두 가지 방법을 배운 거야. 첫 번째는 개수 비교법, 두 번째가 수치 대입법.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방식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넘겨볼게요. 넘겨보시면은 필수예제 2번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에서 문제를 내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자, 이 식은 x에 대한 항등식입니다 라고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 요 등식이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은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아, 이거 항등식이란 얘기구나. 근데 항등식은 항등식인데 누구에 대한 항등식이냐면 k에 대한 항등식이란 얘기구나. 중요합니다. 주인공이 되는 문자가 누군지 중요해요.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이 주어진 식을 이제 k에 대한 항등식이다라는 말이 보이는 순간 주인공을 k로 잡는 거예요. 지금 현재 써져 있는 거는 x로 묶여 있고 y로 묶여 있고 이렇게 묶여 있죠. 그럼 이거는 약간 x, y를 주인공으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주인공을 바꿔야 돼. 누구로? k로 바꿔야 돼. k로 주인공을 바꾼다는 건 한번 일단 전개를 시켜요. 한번 전개를 시킨 다음에 다시 묶어주는 거야. 지금 x, y가 중요한 게 아니고 k가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k가 들어있는 애들이랑 k가 안 들어있는 애들로 한번 정리하면
그러면 풀립니다. 보세요. 지금 그냥 이렇게 분배 법칙 해가지고 한번 풀어놓은 거고요. 요거를 다시 묶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하영아, 여기서 K가 들어있는 항이 몇 개야? 요거 세 개지, 그치? 자, 그럼 그 세 개를 여기다 집어넣는데 K를 뒤에 빼놨다라고 생각한다면 뭐가 될까, 요 안에? EX 플러스 Y. 그렇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이제 뒤에는 나머지 것들이 오면 되겠죠. 나머지 것들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이 오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항등식은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이 생겨야 된다 그랬죠. 그죠? 좌변이랑 우변이 쌍둥이처럼 똑같이 생겨야 항등식이라며. 근데 지금 우변이 얼마예요? 0이죠. 자, 여러분, 항등식을 만났는데 그 항등식의 우변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리되어 있는 모든 항들이 요런 거 이 각각의 부분이 다 얼마란 얘기일까? 이것도 0이고 동시에 이것도 0이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식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여기서 두 개의 식을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항등식인데 항등식 K에 대한 항등식인데 얘가 어쩌고 저쩌고 K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0 이런 모양으로 정리가 됐다면 이 부분도 0이면서 동시에 이 부분도 0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또는 한 단계 더 나가서 정리를 해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어쩌고 저쩌고 K 제곱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K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는 0이다. 이렇게 정리됐다. 그럼 이거는 몇 군데가 0이야? 세 군데가 다 0이에요. 얘도 0이고 동시에 얘도 0이고 동시에 얘도 0이고 식이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등식인데 우변이 0이면 좌변의 모든 덩어리들이 다 0이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얘가 0이면 2x 플러스 y가 1이죠. 그 다음에 성빈아, 얘가 0이면 마이너스 7 넘기면 되잖아, 그지? 그럼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몇일까? 얘가 넘어가니까 7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런 식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더라? 이렇게 두 개 묶여있는 거 뭐라 그래요? 연립 방정식, 그지? 그 중에서도 연립 1차 방정식. 그럼 이럴 때 그냥 두 식을 뭐 해버리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영원아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위에 줄에서 아래 줄을 어떻게 해? 나눠요? 빼야지. 가감법 들어봤니? 가감법? 안 들어봤어요? 연립방정식을 풀 때 x나 y 중에 하나를 없애기 위해서 두 식을 서로 더하거나 빼보는 방법을 가감법이라고 그래. 지금은 여기 y 똑같잖아요. 둘이 똑같기 때문에 두 식을 빼버리면 y가 없어진단 말이지. 하나가 없어져야 풀리니까. 그래서 빼는 거예요.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2x에서 마이너스 x를 빼는 거야. 이거 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몇 x 될 것 같아? 3x 되는 겁니다. 3x, 그쵸? 빼기에다가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자, 그래서 빼면 여기는 3x가 되고요. y는 사라졌고요. 1에서 7 빼니까 얼마요? 마이너스 6이죠. 그럼 x 얼마지? 3으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되겠지, 그치? x는 마이너스 2. 자, x가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요 두 개의 식 중에 아무 데나 넣어볼게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이게 플러스 2가 되죠. 플러스 2에다가 y 더했더니 7이에요. y는 몇이다? 5다. 이렇게 푸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등식에 대한 문제 중에서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렇게 정리해서 푼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40페이지까지를 숙제로 할게요. 밑에 확인 체크들이랑 개념 원리 익히기만 풀면 되니까 몇 문제 안 되거든요. 몇 문제 안 되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풀어 오시고 또 다음 참석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은 11시 30분까지니까 11시 30분까지 여기 교실로 바로 오시면 되고 수고했습니다. 숙제 잘 해서 오세요.